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이,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는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라는 말 하는 거 아니라는 말 이렇게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책을 보다가 뭐 만화책이 아니고 페퍼 무슨 책인데 이제 만화로 이제 컷으로 되어 있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를 보고 왜 하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가족 사이나 친구 사이에도 뭐 그것도 사랑하는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말 잘 하지 않잖아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뭐가 됐든 이 연인 사이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미안하다 혹은 뭐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참 그냥 고맙거나 미안하면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글귀를 보고 느낀 감정은 뭔가 사랑한다라는 단어랑 좀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은 사랑한다는 그 단어, 그 말이 진정성 혹은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자주 안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너무 억측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글쎄요.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든 다만 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모두 이 결국에는 자신의 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그 크기가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큰 쪽이 작은 쪽을 채워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마음이 컸던 그쪽도 이제 고갈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쪽에서 받은 만큼 다시 그 마음을 채워줘야 할 텐데 이게 사실 상대방의 그런 컸던 마음이 고갈됐는지 그런 걸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자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다고. 네.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래도
알 수 없다면 말해줘서 확인시켜주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0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바닷가재 카드리우. 가짜 거북이 깊은 한숨을 후유 내쉬면서 앞 발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그리고 앨리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울먹울먹하느라 잠시 목이 메었다. 그리핀이 목에 가시 걸렸을 때랑 똑같네 라고 말하며 가짜 거북의 몸을 흔들기도 하고 등을 쳐주기도 했다. 마침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게 되자 거북은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넌 바다 아래에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을 거야. 네, 없어요. 라고 앨리스가 대답했다. 아마 바닷가재와 인사를 나눈 적도 없겠지. 앨리스가 바닷가재를 한번 먹어본 적이 라고 말하려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네,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럼 바닷가재 카드리우가 얼마나 재미있는 춤인지도 모르겠군. 네, 몰라요. 어떤 춤인데요? 앨리스가 물었다. 이런, 먼저 바닷가를 따라 한 줄로 서야 해. 그리핀이 이야기를 꺼냈다. 두 줄로 서야 해. 물개랑 거북, 연어 등등. 이런 순서로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해파리를 모두 치워야지. 가짜 거북이 떠들었다. 치우려면 대체로 시간이 좀 걸리지. 그리핀이 끼어들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와서 각자 바닷가재와 짝이 된다. 그리핀이 소리쳤다. 그렇지. 앞으로 두 걸음씩 나가서 짝을 정하고 다른 바닷가재로 짝을 바꾸고 같은 순서로 물러난다. 그리핀이 말을 이었다. 그 다음에는 너도 알겠지? 가짜 거북이 말했다. 집어 던지는 거야. 바닷가재를. 그리핀이 펄쩍 위로 뛰며 외쳤다. 되도록 바다 멀리. 바닷가재를 쫓아서 헤엄친다. 그리핀이 소리를 질렀다. 바닷속에서 공중제비를 하고 가짜 거북이 미친 듯이 깡충깡충 뛰면서 소리쳤다. 다시 한번 바닷가재를 바꾸고 그리핀이 한껏 소리 높여 외쳤다. 그 다음 육지로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동작을 돈 거야. 가짜 거북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금까지 내내 미친 듯이 날뛰던 가짜 거북과 그리핀은 둘 다 서글픈 표정으로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정말 멋진 춤 같아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춤을 좀 보여줄까? 가짜 거북이 물었다. 굉장히 보고 싶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첫 번째 동작을 해볼까? 바닷가재가 없어도 출 수 있어. 근데 노래는 누가 하지? 가짜 거북이 그리핀에게 물었다. 아, 노래는 내가 불러. 난 가사를 다 잊어버렸어. 그리핀이 말했다. 이리하여 가짜 거북과 그리핀은 앨리스의 주위를 빙빙 돌며 엄숙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둘은 앨리스 곁으로 바싹 다가와 가끔 앨리스의 발을 밟기도 하고 또 박자를 맞추려고 앞발을 흔들어대기도 했다. 그동안 가짜 거북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아주 구슬프게 느릿느릿 불렀다. 좀 더 빨리 걸을래? 대구가 달팽이에게 말했다. 돌고래가 우리 뒤에 바싹 따라와 내 꼬리를 밟고 있다고. 저것 봐. 바닷가재들과 거북들이 모두 아주 열심히 앞장서고 있잖아. 모두들 자갈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도 와서 함께 춤출래? 출래 말래, 출래 말래, 함께 춤출래? 출래 말래, 출래 말래, 함께 춤추지 않을래? 얼마나 재미있는지 넌 정말 모를 거야. 춤꾼들이 바닷가재랑 우리를 번쩍 들어 바다에 던질 때. 하지만 달팽이는 너무 멀어, 너무 멀다고 라고 대답하고는 곁눈질을 했어. 달팽이는 대구에게 고맙지만 함께 춤추지 않겠다고 말했지. 안 출래? 출 수 없어. 안 출래? 출 수 없어. 함께 춤추지 않을래? 안 출래? 출 수 없어. 안 출래? 출 수 없어. 함께 춤출 수 없어. 멀리 가면 뭐 어때? 비늘 달린 친구의 대답이야. 저쪽에도 또 다른 바닷가가 나오잖아. 영국에서 멀어질수록 프랑스에는 더 가까워진다고. 그러니 사랑스러운 달팽이야, 그렇게 겁내지 말고 와서 함께 춤추자꾸나. 출래 말래, 출래 말래, 함께 춤출래? 출래 말래, 출래 말래, 함께 춤추지 않을래? 고마워요. 보기만 해도 정말 재미있는 춤이군요. 그 신기한 대구 노래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앨리스는 드디어 춤이 끝난 게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아, 대구. 그 대구는 물론 대구를 본 적이 있겠지? 가짜 거북이 물었다. 그럼요. 가끔 저녁. 앨리스는 얼른 뒷말을 삼켜버렸다. 그 저녁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봤으면 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겠네. 가짜 거북이 말했다. 알 것 같아요. 입에 꼬리를 물고 온몸에 빵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죠. 앨리스가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빵가루는 무슨 빵가루? 빵가루는 바닷속에서 다 씻겨나가. 하지만 꼬리는 입에 물고 있지. 그 이유는 여기서 가짜 거북은 하품을 하더니 눈을 감고 그리핀에게 말했다. 그 이유랑 다른 이야기는 내가 좀 해봐. 그 이유는 대구가 바닷가재랑 춤을 추러 가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둘은 바다로 던져졌거든.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했고, 그래서 입에 꼬리를 꽉 문 거야. 그래서 꼬리를 다시 꺼낼 수 없지. 그게 다야. 그리핀이 설명했다. 고마워요. 정말 재미있어요. 전에는
대구에 관해 잘 몰랐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너만 좋다면 더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왜 그게 대구라고 불리는지 아니? 그리핀이 물었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대구라고 불리죠? 앨리스가 물었다. 장화랑 구두를 닦으니깐 그렇지. 그리핀이 아주 엄숙하게 대답했다. 앨리스는 매우 당황했다. 장화랑 구두를 닦는다고요? 앨리스가 신기하다는 듯이 그 말을 따라했다. 그럼 내 구두를 뭘로 닦는데? 내 말은 무엇으로 광을 내느냐고. 그리핀이 물었다. 앨리스는 자기 구두를 내려다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구두약으로 닦죠. 바닷속에서는 장화나 구두를 대구로 닦는단다. 이제 알겠니? 그리핀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 장화랑 구두는 뭐로 되어 있죠? 앨리스가 몹시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물론 가자미랑 뱀장어로 되어 있지. 새우 정도라면 다 아는 건데. 그리핀이 좀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내가 대구라면 돌고래한테 제발 저리 가. 우린 너랑 함께 있기 싫어 라고 말할 텐데. 앨리스는 아직도 좀 전에 부른 노래에 대한 생각에 빠진 채 말했다. 하지만 대구랑 돌고래는 같이 있어야 돼. 지혜로운 물고기라면 돌고래 없이 아무 데도 안 가. 가짜 거북이 말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앨리스가 깜짝 놀란 투로 물었다. 정말이고 말고. 어떤 물고기가 나한테 와서 어디 간다고 하면 어떤 돌고래랑? 이라고 묻지. 가짜 거북이 말했다. 어떤 목적으로가 아니고요? 앨리스가 물었다. 내 말 그대로야. 가짜 거북이 화난 어조로 말했다. 자, 이제 내 모험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꾸나. 그리핀이 덧붙였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모험 이야기라면 해줄 수 있겠지만 어제 이야기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난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앨리스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 설명해보렴. 가짜 거북이 말했다. 아니, 아니야. 모험부터 이야기해봐.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리핀이 조급하게 말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제일 처음 흰토끼를 만난 때부터 시작된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짜 거북과 그리핀이 각각 앨리스의 양쪽에 바싹붙어 눈과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어서 처음에는 신경이 좀 쓰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용기가 생겼다. 가짜 거북과 그리핀은 아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앨리스가 애벌레에게 아버지 윌리엄, 당신은 늙었어요 라는 노래 가사를 외워 보이다 전부 틀리는 장면에 이러자 가짜 거북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거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말했다. 정말 이상해. 그리핀이 말했다. 가사가 몽땅 틀렸어. 가짜 거북이 곰곰 생각하며 말했다. 이 애에게 지금 뭔가를 암송시켜 보고 싶은데 시켜봐. 앨리스에게 뭘 시킬 권한이 그리핀에게 있다는 듯이 가짜 거북은
그리핀을 쳐다보았다. 일어나서 이건 게으름뱅이 목소리라네를 외워봐. 그리핀이 말했다. 앨리스는 동물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배운 걸 외워보라고 하다니 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당장 학교에 가는 게 낫겠어.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서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에 바닷가재 카드리우 생각이 꽉 차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외우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래서인지 단어들이 아주 이상하게 나왔다. 이건 바닷가재 목소리라네. 나는 바닷가재의 선언을 들었어. 내가 나를 너무 갈색으로 구워서 머리칼에 흰 설탕을 뿌려야겠어. 오리가 눈꺼풀로 그리듯이 바닷가재는 코로 허리띠와 단추를 매만지고 발가락을 밖으로 내민다네. 해변에 모래가 마르면 바닷가재는 종달새처럼 신나서 상어처럼 거만하게 말하지. 하지만 밀물이 들어오고 상어떼가 나타나면 바닷가재는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소곤댄다네. 어린 시절에 내가 부르던 거랑 아주 딴판이네. 그리핀이 말했다. 그러게, 나도 처음 들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아. 가짜 거북도 맞장구를 쳤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사가 영영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봐 걱정하면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앉아 있었다.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짜 거북이 말했다. 이해는 설명 못해. 다음 절이나 외워봐. 그리핀이 얼른 말했다. 그런데 발가락 말이야. 어떻게 코로 발가락을 밖으로 내밀 수 있지? 가짜 거북이 고집을 부렸다. 그게 춤출 때의 시작 자세예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온통 헷갈려서 화제를 바꾸고 싶었다. 다음 절을 마저 외워봐. 나는 그의 정원을 지나가다로 시작하지. 그리핀이 다시 말했다. 앨리스는 분명히 다음 절도 몽땅 틀릴 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감히 거절하지도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정원을 지나가다 한쪽 눈으로 보았지. 푸엉이와 표범이 파이 한 개를 어떻게 나눠 먹는지를. 표범은 파이 껍질과 국물과 고기를 차지했고 푸엉이는 자기 몫으로 접시를 가졌지. 파이가 다 없어지자 푸엉이는 자기 소원대로 스푼을 주머니에 챙겨도 된다고 친절하게도 허락을 받았지. 표범은 으르렁거리며 나이프와 포크를 받았지. 그리고 성찬이 끝났지. 설명도 못하면서 계속 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시 중에서 가장 뒤죽박죽이야. 가짜 거북이 끼어들었다. 그래,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리핀이 말했다. 앨리스는 암송을 그만두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다. 그 대신 바닷가재 카드리우의 다른 동작을 해볼까? 아니면 가짜 거북한테 다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할까? 그리핀이 말을 이었다. 아, 노래가 좋겠어요. 가짜 거북만 좋다면요. 앨리스의 간곡한 부탁에
그리핀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다. 취향도 별나군. 그럼 친구, 이 아가씨에게 거북수프라는 노래나 불러줄래? 가짜 거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울먹이느라 목이 맨 채로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맛있는 수프, 진한 초록 수프가 뜨거운 수프 그릇에 담겨 기다리고 있네. 누군들 저렇게 맛있는 수프에 덤벼들지 않겠는가? 저녁 수프, 맛있는 수프, 저녁 수프, 맛있는 수프, 맛있는 수프, 맛있는 수프, 저녁 수프, 맛있는 수프. 맛있는 수프, 누가 생선이나 고기, 다른 음식을 거들 떠나볼까? 이 맛있는 2푼짜리 수프를 준다면 누군들 모든 걸 내놓지 않으랴. 맛있는 2푼짜리 수프를 준다면 맛있는 수프. 맛있는 수프, 저녁 수프, 맛있는 수프. 후렴만 한 번 더 해봐. 그리핀이 소리치자 가짜 거북이 후렴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멀리서 재판 시작이라는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가자. 그리핀은 소리치면서 얼른 앨리스의 손목을 잡고 거북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떠났다. 무슨 재판이에요? 앨리스가 뛰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하지만 그리핀은 어서 가자라고 하면서 더욱 빨리 달릴 뿐이었다. 구슬픈 가짜 거북의 노랫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지만 점점 더 희미해졌다. 저녁 수프, 맛있는 수프. 네. 오늘은 참 여러 가지 노래, 뭔가 그런 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숨은 뜻들이 있겠죠. 근데 뭐 이런 노랫말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마지막 멘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봐서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사람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을까요? 제가 잘 전달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